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시국에 바깥 활동이 많이 줄어든 만큼 유튜브로 사람 사는 이야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 50대의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참 어이없고 황당했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이제껏 운영해 오신 국수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부지런히 일궈두신 아버지 덕에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아버지께 감사할 뿐입니다. 78세의 아버지는 지금 저희와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27살 때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는 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분이 함께 운영하시던 국수 공장은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며 유지해 왔습니다. 결혼 후 아내도 저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도 있는 상황이었고 며느리와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하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 집 근처에 신혼집을 꾸려 저 역시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버지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살뜰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지냈죠. 하지만 아버지가 70이 넘으면서 부쩍 힘에 부처 하시는 게 눈에 보여 공장에서 물러나시고 이후로는 아내와 함께 운영해 왔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73세가 되시던 해에 아버지는 다시 26세의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쭉 아버지는 50년의 시간여행을 다니십니다. 그 옛날 어머니와 데이트하던 그 시절로 말이죠. 그럴 때면 그렇게나 예뻐하시는 손녀도 못 알아보시곤 하네요. 아버지의 치매가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하던 예전과는 달리 사소한 기억조차 깜박깜박 하시던 아버지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치매가 진행되셔서 지금은 조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죠.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그때는 꼭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버지 댁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를 찾으시더군요. 선화를 찾아야 하는데. 저는 그저 아버지가 꿈이라도 꾸셨나 싶어 아버지, 어머니 꿈 꾸셨어요? 잘 지내신대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은 바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네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셨습니다. 그 시절 흔하지 않게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고 함께 국수 공장을 하실 때도 두 분이 한시도 떨어져 있질 않으셨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유명한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태 혼자 지내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겠죠. 그날은 그저 아버지가 어머니 꿈을 꾸셨구나 정도로 넘어갔지만 아내와 제가 교대로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군요. 급기야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뜬금없이 어머니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고 나서는 아버지를 붙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저와 아내는 아버지의 치매를 인지하고 병원을 찾았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아버지는 노인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조금씩 기억력이 감퇴하죠.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때로는 치료도 가능한 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희망이 담긴 위로 섞인 조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치매는 더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진행 속도가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듬직한 산처럼 저와 동생들을 지켜주시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 5년 동안 어머니와 결혼 전인 26살과 지금의 70대 노인의 삶을 동시에 살고 계시죠. 젊은 시절로 돌아간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찾으시지만 현재로 돌아온 아버지는 곁에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며 쓸쓸하고 공허한 눈동자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계실 뿐입니다. 뭐라도 저희가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자식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들 아시듯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기에 약을 꼬박꼬박 챙겨드리며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벗이 되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청년으로 현재의 아버지는 저희의 아버지로 적당히 눈치를 보며 맞춰드리곤 합니다. 특히 아내가 고생이 많죠.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 저와 함께 일하던 아내는 잠시 일을 쉬고 아버지만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아내가 아버지를 챙기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제가 아버지를 챙기는 생활을 해온 지 몇 년이 되었네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하면서 걷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짐을 아내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 미안하면서도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노력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버님이 사라지셨어. 뭐? 아버지가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점심 먹고 공원으로 산책 나왔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오느라 벤치에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무데도 안 계셔. 일단 경찰에 신고해. 내가 바로 갈 테니까. 아내는 즉시 인근 지구대로 달려갔고 저는 아내와 아버지가 산책했다는 공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버지는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다치실까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공원에서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 공원 밖으로 나와 아버지를 찾아다니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남택시 보호자분 되시죠? 제가 지금 어르신이랑 함께 있는데 어떤 여성의 전화를 받은 저는 그분이 아버님과 함께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죠. 그곳에 아버지와 어떤 여자분이 함께 있더군요. 아버지! 어르신, 아들 왔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분을 붙잡고 계속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치매가 오셔서. 그러게요. 갑자기 따라오셔서 처음엔 놀랐는데 보니까 치매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치매 노인 많이 돌봐서 알아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전화를 주신 분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좋아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선아야 하고 부르며 따라오셨다더군요. 사실 제가 그분을 보기에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미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신 아버지께서 충분히 어머니로 착각하실 수 있었죠. 아버지, 이분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서 저랑 가세요. 아버지는 그 아주머니를 정말 어머니로 착각이라도 한 것인지 도무지 아주머니와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으시더군요. 억지로 아버지를 떼어놓는 저를 눈짓으로 말린 아주머니는 여보, 우리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푹 주무시고요. 하며 직접 아버지를 달래주셨습니다. 치매 노인을 많이 돌보셨다더니 아버지를 달래는 방법을 아주 잘 아시더군요. 아주머니의 그 말에 아버지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정신만 놓으시면 계속 아내에게 선아를 만나러 가야 한다 하신 모양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꺾지 못한 아내가 다시 공원으로 나갔지만 시간이 어긋나는지 그 아주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다네요. 이후 아버지는 한번 만난 그 아주머니를 젊은 시절의 어머니로 여기시고 줄곧 어머니를 찾으시면서 그 공원으로 나가시는 일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니 무엇보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죠. 그때쯤 아버지는 정신만 놓으시면 아내의 손길도 거부하며 어머니를 찾으러 공원으로 나가시곤 하셨거든요. 결국 제가 지난번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아주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몇 주 전에 공원에서 아버지 찾아주셨던... 네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아버지의 안부까지 여쭤보시는 아주머니께 어렵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머니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뵙고 난 이후 그 공원에 계속 가셔서는 아주머니를 찾으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 번 만나서 어머니가 아니라고 아버지께 직접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네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충격을 드리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럼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저나 아내가 돌봐드리는 것도 자꾸 거부하고 계시는 중이라 저희가 어찌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라서요. 치매 어른을 모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저희는 염치불구하고 그 아주머니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일단은 그 공원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할아버지 상황 봐서 잘 대처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흔쾌히 아버지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으로 가 아주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고 저희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종일관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아버지는 정신도 멀쩡하셨고 무엇보다 기분이 한결 좋아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몇 번 더 공원에서 그 아주머니를 만난 아버지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아내는 아주머니께 매번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차라리 아주머니께 아버님 간호를 맡기고 돈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신대? 아직 여쭤보지는 않았어.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도움만 받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망설이게 되었죠.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그 아주머니는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아버지와 대화도 나누고 산책도 하신다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후 혼자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죠. 오래전부터 동생들에게 함께 운영을 하며 더 좋은 업체로 만들어보자 제안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공장 일을 거들었던 동생들은 국수는 쳐다보기도 싫다며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저와 아내가 운영해오던 참이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이 되신 이후에는 아내가 하던 몫까지 저 혼자 하려니 힘에 부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못 가 다시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아버지 간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낮 시간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용은 서운하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안 그래도 뵐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하셔서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주머니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아버지 댁으로와 낮 시간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시기 시작했죠. 치매 노인을 많이 간호해왔다는 아주머니는 아버지 또한 잘 돌보셨습니다. 워낙 성격이 온화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떠한 행동에도 대처를 잘 하셨죠.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딱 저런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간호를 맡게 되신 후 저와 아내는 다시 공장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퇴근을 하고 아내와 제가 아버지 댁으로 가고 아주머니가 퇴근을 하셨죠. 아주머니는 낮 시간 동안 아버지와 산책도 다니고 집에서는 치매에 좋다 하는 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주머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몇 달 사이에 78세와 26세를 왔다 갔다 하시던 아버지는 점차 지금의 모습이 줄어들었고 주무시는 시간만 늘어갔죠. 아버지의 모습을 걱정하는 저와 아내에게 아주머니는 노인은 점점 아기가 되는 거라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서서히 받아들이라고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 부분을 모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된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 방금 할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더군요. 평소 할아버지에게 예쁨을 받고 자란 딸은 저와 아내 없이도 종종 할아버지를 뵈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 역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빵집을 들러 크림빵을 사서 갔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막 잠에 드셨다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더라네요. 그래서 잠든 할아버지 얼굴이라도 잠시 보고 가겠다고 하는 딸아이에게 아주머니가 지금 주무시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럼 이 빵만 할아버지 옆에 놓아드리고 가겠다 했지만 아주머니는 극구 만류를 했고 결국 딸은 그날 할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집에 왔다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 다음날 낮에 아버지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날 거실에 앉아 아주머니와 과일을 드시며 TV를 보던 아버지는 26세의 행동을 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잠시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시자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자꾸 집에 누가 찾아와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고 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의 아버지는 분명 78세의 아버지더군요. 순간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26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진짜 정신을 놓으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말도 그렇고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연락해 집에 설치할 CCTV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면 좋겠지만 함께 있는 중에 그러고 있으면 너무 티가 날 것이고 나가서 하자니 아주머니와 아버지를 단 둘이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에 아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 아내가 구입해온 소형 CCTV를 냉장고 위, 거실 장식장 위쪽 같은 눈에 안 띄는 곳에 설치해 두었죠. 사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번 CCTV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께 신뢰되는 행동이라 생각해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와 딸아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맑은 정신일 때는 음식이나 물에 수면제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네는 음식을 드시고는
바로 꾸벅꾸벅 조시는 걸 보니 수면제가 맞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을 놓으시면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인 척하며 재산을 파악하더군요. 물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기에 모든 재산을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운영하는 이 공장 역시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크지는 않지만 이 공장 주변으로 대부분이 아버지 땅이었습니다. 공장 규모를 늘리고 싶어 주변 땅을 매입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아직 크게 늘리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집 근처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집이랑 그 세탁소 있는 건물,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 어디에 있어? 등기권리증은 어디에 뒀어? 몰라. 그게 뭐야?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미 아버지의 집과 그 건물까지는 알아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실 때면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죠. 도대체 어디에다 꽁꽁 숨겨둔 거야? 정신은 없으면서 그런 건 잘만 숨겨두네. 아마도 아버지 재산 관련 서류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고 있었으니 그날 크림빵을 사들고 간 딸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렇게 끝내 말렸었나 봅니다. 게다가 어째서인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고 있더군요. 아버지와 저희 그 누구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바로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연락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본인들 물건이 아니라 했죠. 그런데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 부동산까지 연락을 해보니 그중 한 군데 부동산에서 그 집 사모님이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버지 명의의 건물은 이미 계약까지 된 상태라 했습니다.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더군요.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의사로 혼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 몰래 혼인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죠. 저는 이 일을 바로 동생들에게 알렸고 회사 일을 봐주시는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에 그 여자가 마음대로 한 위장결혼인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몰래 편취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움직이자 그 여자는 이 모든 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의지로 본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라며 아버지 자필 유언장을 내밀며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반평생을 함께한 김미혜에게 내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라고 쓰여진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아놨더군요. 이 아주머니 김미혜는 아버지를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죠. 하지만 이후 김미혜는 아버지 몰래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버지의 위임장까지 위조를 해 재산을 팔아넘기고 있었더군요. 물론 아버지가 쓰셨다는 자필 유언장 역시 아버지가 정신을 놓으셨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이미 예전에 작성해 변호사님이 보관하고 계시죠. 김미애는 계속 혼인신고와 유언장은 아버지의 의지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치매를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챙겨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김미애는 아버지가 치매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알고 아버지의 간호를 맡으며 환심을 사 이미 40억 원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아버지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김미애가 아버지 건물을 몰래 팔기 위해 계약한 건 역시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CCTV에 찍힌 대로 몇 달간 아버지를 돌보면서 몰래 수면제를 먹인 것이 확인되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지금까지 많은 치매 노인을 돌보아왔다던 김미애는 이와 같은 범행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처음 아버지가 김미애를 만난 그날 공원에서 아버지가 먼저 김미애를 따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가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몇 시간 동안 김미애는 치매인 아버지의 옷차림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확실한 타겟으로 설정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그 검은 속내도 모르고 아버지를 그 여자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미애는 문서 위조, 재산 갈취, 상해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살게 되었죠. 다행히도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은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동생들과 상의해 저희 집을 정리하고 아예 아버지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고 아내와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죠. 요양병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버지께서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집에서 모시겠다 나섰습니다. 또한 남동생이 저를 도와 아버지의 국수 공장을 확장해 보기로 했나요.
사실 동생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버지의 공장에 무심했던 것이 서운한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동생들이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남매 모두 결혼을 하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진짜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쉬이 뺏기실 분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 남매는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돌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력이 쇠한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에 죄송스럽고 원통한 마음도 있지만 흐려져가는 정신을 힘겹게 잡아가며 저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하신 그 총명함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또한 저희 가족과 같은 무서운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